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오늘은 궁극적으로 1단원에서 이때까지 달려온 이유, 소수 합성수 배웠고요. 거듭제곱 배웠고요. 뭘 위해서? 소인수분해 위해서. 세 번째인 소인수분해를 위해서 달려온 마지막 소인수분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인수분해를 배우면 드디어 소 1단원이 끝나게 돼요. 소인수가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까지 배우는데 보통 2주 걸리려나요? 한 주 걸리려나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습 차원으로 듣든 예습 차원으로 듣든 상관없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바로 궁극적으로 이번 1단원에서의 포인트인 소, 인, 수, 분해입니다. 소수에 대해서는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저번에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인수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인수 잠깐만 다루고 소인수분해 본격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익히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인수라는 것은 약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수와 인수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약수는 무슨 관점으로, 수를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참 웃기죠? 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참 수학자들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말인 것 같아요. 나눗셈의 관점으로 봅니다. 나누어서 떨어지면은 그 수가 그 수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에서 2로 나누면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지죠. 따라서 2는 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을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3도 6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나눗셈의 관점으로 수를 나눗셈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것이 약수의 관점이라면 인수는 곱셈의 관점입니다. 어떤 수를 곱해서 원래의 수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두 수를 바로 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를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2와 3은 6의 인수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약수와 인수를 중학교 때는 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라는 말은 조금 다른 관점이, 인수라는 단어를 왜 소약수분해라고 안 하고 소인수분해라고 하는지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수라는 것은 결국에 약수와 같다. 여러분들이 약수라는 개념이 훨씬 더 편안하고 구하기도 쉽잖아요. 약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약수라는 말을 안 쓰고 인수라는 말을 썼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눗셈의 관점으로 보느냐, 곱셈의 관점으로 보느냐, 약수와 인수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를 말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 배웠어요. 소인수분해. 뭐를? 자연수를 소인수로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라는 것은 소수를 약수들 중에 소수들로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숫자를 그럼 소인수분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모든 수라는 표현은 잘못됐네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되게 쉬워요. 12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12의 약수 뭐가 있어요? 1, 2, 3, 4, 6, 12 맞죠? 2, 6, 12, 3, 4, 12, 1 곱하기 12 됐죠? 이 수들 중에 소수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약수, 이 숫자들을 약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1, 2, 3, 4, 6, 12는 12의 인수이다. 5이겠죠. 곱해서 12가 되니까요. 이 중에 소수를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봅시다. 1은 무조건 소수가 아니라고 했죠? 소수입니다. 아니죠. 2와 3만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을 총 3가지로 배울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일단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6입니다. 계속 소수들의 곱으로만 표현을 하면 돼요. 맞죠?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럼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로 표현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계속 숫자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입니다. 10이라는 숫자를 나눕니다. 2하고 6으로 나눕니다. 몇하고 몇으로 또 나눌 수 있죠? 2하고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결국에는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3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이해오셨죠? 두 번째 방법 이해오셨죠?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종종 내신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설명을 해드립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구멍 빵빵 뚫어놓으면 뭐 넣지? 싶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소인수 분해에서 11로 놓고 0 나눗셈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앞에다가 계속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최소공배수 구할 때 기억했잖아요. 약수만 집어넣었던 거, 나누어진 수만 집어넣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 앞에다가도 계속 뭐만 집어넣으면 될까요? 소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소인수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서 2와 3만. 2, 6, 12, 2, 3은 6, 끝. 따라서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즉 10이라는 숫자에 약수들을 쭉 씁니다. 약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인수들을 쭉 씁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인수들을 쭉 쓰고 그 중에서 뭐를? 소수를 표시하면 그게 바로 소인수이다.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이다.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응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응용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언제나 이해하고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자들도 그래요. 나눗셈의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소인수 분해들의 방법들을 마지막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소인수가 뭔지, 소인수 분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인수라는 말을 썼는지, 소수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소인수 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사실 교과서에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교과서를 사실 꼼꼼히 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보다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나오니까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뒷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주는데 사실은 앞부분에서 개념을 천천히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고등학교 때를 대비하고 수능을 대비하기 때문이죠. 자, 수능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게 뭔지 천천히 이해하고 문제를 활용하고 심화 문제를 풀고 하는 단계를 개념, 기본, 심화 이런 문제들을 푸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적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90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9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소인수 분해하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90을 계속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2 곱하기 45죠. 일단 맞죠? 2 곱하기 5 9 45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맞죠? 소인수 분해로 나타내서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때는 작은 수부터 앞에 씁니다. 밑이 작은 수부터. 그래서 2 곱하기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지치기였죠? 똑같이 가지를 칩니다. 쭉 나타내면 마찬가지죠.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몇 번째 방법을 쓸까요? 세 번째 방법이요. 세 번째 방법 90입니다. 0 나눗셈이라고 하죠. 3, 30 이렇게 해도 돼요. 3, 10 내가 보이는 게 3이었어. 소인수 분해에서 소인수 외우라고 했잖아요. 몇 개. 그걸로 나누면 돼요. 50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숫자들이 뭐이기만 하면 돼요. 소인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에 곱하기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소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소인수분해 다 가르쳐 드렸고요. 소수합성수 가르쳐 드렸고, 거듭제곱 가르쳐 드렸고, 소수합성수 가르쳐 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념들 가르쳐 드렸어요.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듭제곱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거듭제곱 가르쳐 드릴 때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의 바탕이 될 만한 것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소인수분해에 대한 개념까지 다룬 상태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